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집, 넓은 텃밭에서 정우가 상추와 깻잎을 따고 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채소를 다루는 모습은 무척 정성스럽다. 서울 대형병원 외과과장으로 30년을 달려온 정우는 3년 전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췌장암으로 잃은 후 이 텃밭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이고, 이렇게 싱싱한 걸 우리 지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서울 아이들은 이런 거 먹을 기회가 없잖아. 정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민재야, 언제 출발한다고?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 들어섰어요. 한 2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 서연이랑 지우는? 네,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아, 그런데 아버지, 혹시 다른 사람들 초대하신 건 아니죠? 다른 사람? 무슨 소리야?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만. 아, 네. 그럼 됐습니다. 곧 뵐게요. 전화가 끊어진다. 정우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정우가 부엌에서 닭백숙을 끓이고 있다.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고 방금 딴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씻어 접시에 담는다. 민재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다은이 들어온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는다. 다은아, 너도 오늘 온다고 했었나? 오빠가 오는 날에 저만 빠질 수는 없죠. 아, 근데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응,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너 오늘 병원에서 수술 있다면서 괜찮아? 아빠, 혹시 오빠한테서 이상한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이상한 얘기? 무슨? 아니, 그냥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해서요. 다은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대문 앞에 멈춘다. 서연, 지우가 내린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하고 서연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한다. 할아버지, 고모, 지우가 뛰어가려 하지만 민재가 재빨리 붙잡는다. 지우야, 천천히 가자. 여기 정말 아무도 없는 거 맞지? 몇 번을 말해? 걱정하지 마. 정우와 다은이 나온다. 아이고, 우리 지우. 이렇게 많이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오빠, 서연 언니. 하지만 민재는 다은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다. 분위기는 어색하다. 민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어? 아, 요즘 수술이 좀 많아서요.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상 받은 거 말씀드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우가 최고네. 그때 다은의 휴대폰이 울린다. 잠깐만요. 네, 김다은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은이 전화를 끊고 심각한 표정이 된다. 아빠, 응급수술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서 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다은이 민재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오빠, 혹시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일이 있겠어? 어서 가. 다은이 망설이다가 가방을 챙긴다. 아빠, 저 수술 끝나면 바로 올게요. 절대 밤 늦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알겠다. 조심해서 가거라. 다은이 나가면서 민재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친다. 민재는 고개를 돌린다.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닭백숙, 된장찌개, 갓 딴 쌈채소, 직접 담근 된장이 놓여 있다. 자, 모두 먹자. 오늘 특별히 지우 좋아하는 닭백숙 끓였다. 모두가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민재와 서연은 젓가락을 들지 않는다. 여기 많이 먹어라.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는 정우의 밥그릇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때 서연이 민재의 팔을 살짝 잡는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했잖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똑같은 밥그릇 쓰고 싶어요. 민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린다. 지후야, 너는 내 밥그릇 써야지. 뭐 어때?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다는데. 바로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다은아. 정우가 전화를 받는 순간 민재와 서연의 표정이 급격히 변한다. 아빠, 제발 그 밥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정우는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재는 벌떡 일어선다.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적이 흐르는 식탁. 정우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어 있고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선 상태다. 아빠, 들리세요? 그 밥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민재 오빠가. 다은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만 다은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민재가 재빨리 정우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린다. 뚜뚜뚜. 전화 종료음이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진다. 여보, 이제 어떡해. 민재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냐? 왜 내 전화를 끊어? 아버지. 다은이가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좀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민하다고? 그럼 왜 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민재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린다. 그때 천진난만한 지우가 할아버지의 밥그릇을 보며 말한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할아버지 밥그릇으로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 밥이 제일 맛있어 보여요. 지우야,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정우의 밥그릇에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역시 할아버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재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에 빠진다. 할아버지, 배가 아파요. 지우야, 어디가 아프니? 할아버지, 배가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요. 지우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려 한다. 정우가 재빨리 지우를 안는다. 지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재야, 내 밥에 대체 뭘 넣은 거냐?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수면제를 왜? 아버지, 저 정말 죽겠습니다. 40억 빚 때문에. 울면서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지방 종합병원 응급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다. 정우는 지우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고 민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사와 대화하고 있다. 다행히 소량이라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입원해서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에게 수면제라니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습니다. 실수? 이런 게 실수라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수가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집중된다. 정우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한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해치려고. 지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런데 뭐니, 지우야? 아빠가 처음에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밥하고 제 밥을 바꿔 먹으라고. 정우의 눈빛이 흔들린다. 민재는 뒤에서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린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지우를 이용할 작정이었단 말이야? 정우는 민재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간다. 서연은 병실에서 지우를 돌보고 있다. 이제 모든 걸 말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제가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병원 돈까지 손 뗐어요. 40억을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잠들게 해서 통장이랑 도장을
통장과 도장을 내가 잠든 사이에 죄송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안 하면 저희 가족이 모두 가족? 내가 지금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때 다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다. 아빠, 지우는 괜찮아요? 다은아, 너는 어떻게 알았니? 오빠가 어젯밤에 술에 취해서 다 털어놨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은아, 나는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지우가 깨어나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정우가 옆에 앉아 있고 다은이 지우의 이마에 손을 대고 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우리 지우가 고생 많이 했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닌데요? 아빠가. 지우야, 아빠 얘기는 하지 마. 이때 민재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민재의 눈은 퉁퉁 부어 있다. 아버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너를.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민재와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내가 이미 써놓은 유언장이다. 너희가 이런 짓을 꾸미기 전에 말이야. 아버지, 이 유언장에는 내 모든 재산이 오직 지우에게만 상속된다고 적혀 있다. 너희 부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민재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앞으로는 돈에 의존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민재내과 의원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바람에 살랑인다. 낡은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민재가 흰 가운을 입고 나이든 환자를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있다. 할머니, 혈압약은 꼭 잊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짠 음식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도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환자가 나간 후 민재는 창밖을 바라본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지만 평화로운 표정이다. 모든 것을 잃은 민재는 시골 마을에 작은 의원을 차렸다. 화려했던 서울의 대형 병원 과장 자리는 이미 옛일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지금이 더 평안했다. 서연이 모자를 쓰고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고 있다. 손이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밝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뛰어온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지후.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네.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가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지우가 최고네. 지우가 갑자기 시무룩해진다. 엄마, 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지우야, 할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해서 그렇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지우를 안아준다. 정우가 혼자 거실에 앉아 지우의 그림을 보고 있다. 6개월 전 지우가 그린 가족 그림이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이때 다은이 들어온다. 아빠, 또 지우 그림 보세요? 다은아,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수술이 없어서요. 아빠, 오빠한테서 편지 왔어요. 다은이 편지 봉투를 내민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는다. 아버지,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우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제 의원도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매일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빠, 오빠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몰래 가서 봤는데 내 오빠를 만났니? 네.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환자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작고 소박한 식탁, 서연이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반찬들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다. 예전의 화려한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따뜻한 분위기다. 여보, 오늘 의원에는 환자가 많이 왔어요? 응, 조금씩 늘고 있어. 김할아버지가 이웃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 아빠, 제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후가 그림을 내민다. 할아버지 집 그림이다. 지후야, 할아버지 생각나지? 네,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키우는 채소도 궁금하고, 지후야,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잖아요. 아빠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민재는 지후의 순수한 말에 눈물을 글썽인다. 정우가 혼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아닌 혼자 먹기 적당한 양이다. 혼잣말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제 혼자니까.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 저 왔어요. 다은아, 오늘 무슨 일이야?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잠시 후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정우가 깜짝 놀라 돌아본다. 지후가 서 있고 그 뒤로 민재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서 있다. 놀라며 지후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지후가 달려와 정우를 안는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우리 지후,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아버지,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아 있다.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아버지, 이 6개월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후회한다고? 6개월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지.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화려한 생활을 못해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제 텃밭도 있어요. 엄마가 상추랑 고추도 키우고 있어요. 정말 우리 지우가 농사도 배우고 있구나. 아빠,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몰래 가서 봤는데 환자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더라고요. 아버지, 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다은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놓여 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자리에 모두가 앉아 있다. 자, 모두 모였으니 밥 먹자.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먼저 먹어도 되죠?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먼저 먹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민재야, 아빠도 너무 외로웠어. 가족 없이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더라. 아버님,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으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본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한다. 역시 할아버지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모든 이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돈이 가져다 준 욕심과 배신으로 무너진 가족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했다. 화려한 것들은 모두 잃었지만 그들은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다. 밥 한 그릇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다. 앞으로는 우리 이 밥상을 절대 떼어놓지 말자. 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을 비춘다. 대문에 민재네 가족의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다. 정우의 집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의원이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 1년이 흘렀다. 민재 가족은 정우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집 일부를 의원으로 개조했다. 민재네 가족의원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 약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혈압 체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의원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재가 환자를 배웅하고 나서 정우가 텃밭에서 따온 채소를 들고 나온다. 민재야, 오늘 환자 많이 왔구나? 네, 아버지.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아서요. 아버지가 키우신 배추로 김치 담가서 환자분들께 나눠드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웃으며 그래? 그럼 올해는 배추를 더 많이 심어야겠네. 민재가 어린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의원으로 들어온다. 아빠, 저 왔어요. 우리 친구, 이 형이 내 아들이야. 나중에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란다. 정말요? 멋있어요. 주사 아프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아팠을 때 아빠가 치료해줬어요. 민재는 아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환자 엄마에게 우리 지우가 환자분들을 잘 챙겨줘서 아이들이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의사 가문이 되는 거군요. 서연과 정우가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정우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서연은 텃밭 채소로 나무를 묻히고 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쉬세요. 괜찮다, 서연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즐겁네. 예전에 내 어머니와 이렇게 요리하던 생각이 난다. 어머니 말씀 자주 해주세요. 지우도 할머니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 지우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 말해줘야겠다. 이때 다은이 들어온다. 와, 무슨 향이 이렇게 좋아요? 언니, 일찍 왔네요? 오늘은 응급 환자가 없어서요. 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다은이 기쁜 표정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무슨 좋은 소식이니? 오빠, 기억나요? 예전에 투자 사기 당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응, 왜? 사기범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래요. 정말? 네,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돌아올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여보,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런 표정이에요? 돈이 다시 생긴다면 민재야, 뭘 생각하고 있니? 아버지, 그 돈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해요. 돈이 많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요.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정우와 민재가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상추를 심고 있다. 민재야, 정말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 네, 아버지. 저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너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나니? 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죠. 그때의 꿈을 이제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돈을 위한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의사 말이야. 아버지, 제가 정말 많은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잃은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거지.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정우가 직접 기른 채소들과 서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다. 할아버지, 이 상추 정말 달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웠거든. 아버님, 내년에는 저도 토마토 키워보고 싶어요. 좋지. 지우가 토마토 좋아하니까 저도 주말마다 와서 농사 도와드릴게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네요. 이때 지우가 갑자기 일어선다.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우가 방으로 뛰어가서 그림을 가져온다. 현재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짠,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텃밭에서 함께 일하는 할아버지와 아빠, 부엌에서 요리하는 엄마와 고모, 그리고 한가운데서 웃고 있는 지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 지후가 이런 멋진 그림을, 지후야, 이 그림에서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 지우는 정우의 무릎에 기대어 있다. 너희 어머니가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빠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진심으로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여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요. 졸린 목소리로 할아버지, 우리 내일도 함께 밥 먹어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 먹자. 정우가 혼자 텃밭에 나와 물을 주고 있다.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평화로운 모습이다. 혼잣말로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됐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이때 민재가 나타난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민재야, 너도 일찍 일어났네? 네, 환자 차트 정리하려고요. 아버지도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물을 주며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뭘,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셔서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 그 사실은 변한 적이 없다. 돈 때문에 흔들렸던 가족은 돈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을 되찾았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을, 욕심 대신 나눔을,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한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함께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